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슬레틱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총정리를 전해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기사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떤 팀에 어울릴 것인가,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땐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이적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팀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자료인데, 토트넘의 그리고 공격에 어떤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실은 제임스 메디슨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디 애슬레틱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공격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들이 박스 안으로 공을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풀백을 공격적으로 쓱 넣으면서 공격하는 팀은 어떤 팀들이 있냐? 풀럼, 맨시티, 울버햄튼, 셰필드,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이런 팀들이 공격을 이렇게 그 박스 안쪽으로 공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빈슨이 측면에서 이렇게 서는데 윌리안이 로빈슨에게 패스를 주면서 이렇게 풀백을 이렇게 쓱 밀어 넣으면서 박스 안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쪽에 로드리가 이제 워커에게 주는 경우, 그리고 사라비아가 세메두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풀백에게 공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불보듯 뻔하죠. 그냥 안쪽으로 찔러 넣어줘서 그대로 넣는 컷백식의 어떤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에제 아니면은 뭐 은베모 이런 선수들이 하는 게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풀백을 이렇게 쓰는 팀들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팀들이냐라고 봤을 때, 자, 가장 놀라운 데이터 중에 하나는 20개의 프리미어리그 중에 6개의 팀이,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공을 받는 선수들이 풀백이라는 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풀백은 사실은 이제 그 수비적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사실은 그 답을 해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풀백들이 박스 안에서 공을 받으면서 이 공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예시인데, 이제 윙어가 이렇게 측면 쪽에서 벌리고 있을 때 이 사익 공간이 나죠. 이 사익 공간, 이 파켓 쪽으로 이제 이 윙백이 뛰어들어가는, 아니면 이 풀백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컷백을 통해서 이제 공을 전개하고 이 공을 그대로 이제 그 스트라이커가 원샷으로 때려 넣는, 원터치로 마무리를 해버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에제가 이제 미첼에게 주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에서는 은베모가 뭐 아이에르한테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하튼 풀백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는 이런 방식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인데, 홀란, 알바레즈, 포덴, 실바, 혹은 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카일 워커가 로드리에게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카일 워커가 공을 이렇게 받으러 가기 때문에 이 레프트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놔두는 그런 전술을 맨시티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사실은 카일 워커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했던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윙어가 이렇게 주는 방식이었지만,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라는 훌륭한 패서가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찔러주는 이런 패스들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방향을 바꾸는 패스들은 상대방의 시선을 180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비수들이 집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또 컷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수비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풀백이 오히려 패스를 해가지고 뭐 윙어들이나 아니면 공격수들에게 공을 넣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뉴캐슬의 전략입니다. 트리피어가 이제 알미론에게 이런 식으로 패스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윙백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넣어줘서 이 박스 안에서 공을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윙어에게 패스를 하면서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날, 첼시, 맨유, 노팅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스날의 이제 웨데가르드와 사카 조합,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아스날의 오른쪽 공격을 완전 빛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콜 파머가 스털링에게 패스를 하는 방식, 페르난데스가 가르나초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팀이 이 박스를 공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은 완전 오른쪽 집요하죠. 집요하게 웨데가르드가 사카를 찾아가지고 패스를 해서 이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려 37번. 그리고 심지어 사카가 웨데가르드를 찾아가지고 패스한 그 횟수도 19번이나 됩니다. 이 두 선수 간의 이 패스가 사실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최다 패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패스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은 웨데가르드가 굉장히 센스 있게 사카의 자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카가 공을 잡는, 그리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비슷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넓은 지역에서 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받아서 이 박스 안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토트넘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놀랍게도 토트넘이 박스 안쪽으로 가장 많이 진입한 방식은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공을 줬을 때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백이나 아니면은 윙어들이 이렇게 공을 받아가지고 페널티 박스 쪽에서 이제 패스를 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이 바깥쪽에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드리블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지, 여기에서 패스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 보면은 토트넘이 패스로서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을 진입할 때는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웨스트햄도 비슷합니다. 파케타가 보엔에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보엔이 이제 손흥민 선수와 똑같이 1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직선적인 공격으로 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최근에 메디슨의 부진이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메디슨 선수가 부진하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공을 받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도와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메디슨이 자신에게 패스를 줘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시즌 초에 거의 다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부진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슬레틱에서는 이런 전술을 두고서 당연히 이제 가장 창조적인 선수가 가장 위험한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하는 거, 이게 당연히 이 팀에게 굉장히 좋은 전술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디슨과 손흥민 조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웨스트햄의 파케타 보웬 조합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윙어가 센터 포워드에게 공을 전달하는 방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살라가 누네즈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얼리 크로스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살라가 뛰어들어가는 누네즈에게 이렇게 공을 찔러주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타버니어가 이제 솔랑케에게 이렇게 주는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리버풀이 일단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초에 클롭 감독이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살라가 누네즈에게 공을 주는 거거든요. 살라가 스스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뭐 살라가 단순하게 뭐 공을 공급하는 역할로 이렇게 격화된 건 아니었고, 살라도 물론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골을 꽤 많이 넣고 있고, 근데 이제 누네즈가 이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라가 패스하는 방식이 리버풀이 박스에 잡고 넣는 가장 그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장 자주 쓰고 있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꽤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도 꽤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포워드 2, 그러니까 뭐 탑 그 두 명의 공격수를 세워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디아비와 와킨스 선수가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건 골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공의 공급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왓킨스, 뭐 보엔, 손흥민, 뭐 등등의, 그리고 솔랑케, 뭐 누네즈,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공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을 많이 넣게 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에버튼은 세트피스. 굉장히 슬프네요. 이 박스 안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방식이 세트피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 메디슨의 어떤 패스로 인해서 공을 받을 때가 가장 많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디슨의 패스가 살아나야 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뭐 맨시티 같은 팀으로 가가지고 야 진짜 워커가 여기서 공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다. 뭐 거의 뭐 그림이죠. 그림 같은 일이기는 한데 여하튼 그 토트넘도 사실은 시즌 초에는 컵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12월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토트넘이 해리 케인 없이도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컷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이 요즘에 하프스페이스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그 맨시티와 함께 컷백골을 가장 많이 넣은 그런 팀 중 하나였고 시도 횟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이 28번, 맨시티가 24번. 근데 맨시티가 또 9번이나 득점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토트넘이 만들어낸 6번의 컷백 중에서 5번이 왼쪽에서 나왔다. 근데 왼쪽에 누가 뛰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에는 윙어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컷백이 사실상 토트넘에게 굉장히 많은 골을 안겨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혹은 손흥민과 우도기의 조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센터 포워드로 뛰면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 센터 포워드에 어떤 선수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뛰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적당한 윙어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더 앞서기는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기는 하죠. 여튼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뛸 때 그리고 왼쪽에서 뛸 때를 모두 조명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위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장면들이죠. 메디슨이 이제 히샬리송에게 공을 넣어주고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 마무리를 짓고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메디슨이 이러한 킬패스를 보여준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메디슨이 조금 더 폼이 올라와야 토트넘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다. 혹은 메디슨의 자리에 조금 더 좋은 패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예를 들어 벤창쿠르의 폼이 좋을 때는 이런 패스들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전술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가장 아쉬운지 혹은 손흥민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간다면 좀 가장 전술적으로 어울릴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